예, 새누리당 대변인 박대출입니다. 오전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 조금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셨습니다. 정치가 곧 경제라는 문재인 대표의 인식에 공감합니다. 크게 보고 크게 바꾸자는 구호에도 새누리당은 이견이 없습니다. 정치가 경제가 되고 또 크게 보고 크게 바꾸려면 나도 바꾸고 우리도 바꿔야 합니다. 너만 바꾸라는 식의 인식으로는 진정한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반성과 성찰을 오늘 문재인 대표께도 기대했는데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기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야당의 역할론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그보다는 산비가 눈에 띄는 연설이었습니다. 상황 진단은 비관적이었고 분석은 비난 위주였으며 해법은 비상식적,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낙관적으로 접근하는 긍정적 마인드, 비난과 비판이 아닌 실효적인 대안,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해법을 내놨더라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야당 대표의 원으로 새겨 듣고 동반 정치를 구현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겠습니다. 정치가 복원되려면 여야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의 정신이 앞서야 합니다. 문 대표의 말처럼 공멸 아닌 공존으로 가려면 말 아닌 실천 정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경제 살리기법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 정치가 곧 경제라는 말을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은 실천 중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께서 대표연설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부분이 있습니다. 문 대표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 반값 등록금 약속은 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새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문 대표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 반값 등록금 약속은 사라졌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금년도에 대학 등록금 총액의 절반인 7조 원을 정부와 대학이 지원하게 할 계획입니다. 국가 장학금 도입 이후에 3년 동안 장학금의 지원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지원액이 104만 원 늘어났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오히려 참여정부 시절에 정부가 명시적으로 반대한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한명숙 총리는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을 획일적으로 반으로 한다든지 3분의 1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재정 부담에 있어서 현실성이 어렵고 또 사회 정의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은 지방교육 재정 여건을 감안해 3, 4학년까지 전면 확대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돌봄이 필요한 1, 2학년을 중심으로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3, 4학년은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서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의 진단,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이미 지난해까지 진단, 치료법 및 약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서 비급여 부담을 42.9%,
액수로는 4,344억 원 규모를 경감시켰습니다. 2016년까지는 환자 비급여 부담을 100% 금액으로는 1조 119억 원 경감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3대 비급여, 선택진료비, 장급 병실료, 간병비 개선도 정부와 여당이 협력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서 오늘부터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와 실무기구가 동시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특위 의제와 세부 일정은 오늘 원내 수석 부대표 간에 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5월 6일 본회의까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한 내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처리하려면 지금부터 특위와 실무기구 모두 밤을 새워서 논의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야당은 더 이상 선 실무기구 합의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며 시간을 끌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야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발목을 잡아 무산시킨다면 정치권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아들, 딸에게 씹지 못할 과오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해 당사자를 끌어들여 개혁을 어렵게 하지 말고 이제는 통 큰 결단을 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뤄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혁을 포기한 정당, 개포당이 되지 않으려면 공무원 연금 개혁에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4.19 재보선에는 경제 살릴 지역 일꾼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4.19 재보선 후보 등록이 진행됩니다. 새누리당은 지역 살릴 일꾼, 경제 살릴 집권 여당의 힘있는 후보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설 것입니다. 지분 나눠먹기나 다마 모욕까지 받으며 선거운동 뒷거래를 시도하는 야당과는 달리 하나된 모습으로 선거에 당당히 임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무분별한 야권연대를 심판하는 선거이며 어느 정당의 후보가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재보선 지역 가운데 세 곳이 야당 초강세 지역인 만큼 지역구도 타파를 가늠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철저한 지역 중심의 선거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공학적 계산이나 뒷거래를 감춘 정치꾼을 뽑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분 나눠먹기와 같은 구태 정치가 또다시 도진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오직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지역 참일꾼 후보들을 향한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노사정 대타협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노사정위원회는 오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전체 회의를 엽니다.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개혁도 물거품이 됩니다. 노동개혁은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합리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습니다. 노사정 3자가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사상 두 번째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할 것입니다.